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돈 되는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여의도 정보맨 여정입니다. 미국이 예상대로 0.25%포인트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와 금리 격차가 2%포인트까지 벌어졌어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은 더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이번 금리 인상이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그리고 우리 장사하는데 또 어떤 영향을 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은행에게 다시 한번 대책을 강력하게 요구해 봅니다. 이 자영업자들 지금 죽어가는데 지금 다들 뭐 하고 있는 걸까요? 자, 돈이 되는 정보 여의도 정보맨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여정 입장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제가 굉장히 경제평론가 입장에서 좀 말씀드릴게요. 그동안 뭐 방송 나가면 맨날 그 돈 있는 사람, 뭐 투자자, 뭐 이런 분들에게 이 뭐 코로나라든지 금리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런 것만 얘기했지, 이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소상공인 입장에서 이번에 미국 금리가 높여졌습니다. 이게 어떤 영향을 줄지를 우리가 같이 알아보는 거예요. 자, 금리가 미국에서요, 발표를 했어요. 0.25%포인트 정도 이제 인상을 했습니다. 상단이 금리가요, 미국이 5.5% 이렇게 됐어요. 2001년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엄청난 거예요. 사실 지금 저는 이거는 시장에서 예상했던 바입니다. 이번에 금리가 미국에서 베이비 스텝 한번 밟아갈 거야 라고 이미 예상을 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미국이 금리가 높였잖아요. 그러면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 입장에서 왜 제가 이거를 너무 뭐랄까요, 정말 전 크게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뻔히 보이는 거예요. 왜? 지금 보세요. 자, 연준입니다. 자, 연준이 7월 26일 날 금리 올렸어요. 이게 지금 상단이 5.5%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요, 7월 13일에 동결을 했었죠. 그래서 지금 이제 3.5%예요. 금리가요, 격차가 2%포인트 정도 벌어집니다. 사상 최대로 금리가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럼 여기서 이제 환율이라는 문제가 생기는데, 뭐 어려운 얘기 건너뛰고, 한국은행도요, 금리를 이제 또 한 번 올려야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저는 못 버틸까로 봐요. 저는 외국인의 동향을 봐야 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8월 24일에 한 번 올릴 가능성도 있어요. 이때가 아니더라도 10월이나 이게 우리나라의 금통위 회의 날짜거든요. 자, 지금 이때입니다. 그죠? 미국이 7월 26일 현지 시간으로 올렸어요. 그 5.5%입니다. 상단이.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따라 올릴 가능성이 커집니다. 일단은 내리진 못해요, 지금 상황으로는. 그러면 8월 24일 아니면 10월 19일, 11월 30일 남아 있는데, 뭐 진짜 크나큰 대외 변수가 있어서 강한 충격이 오면은요, 뭐 방법이 없습니다. 외국인들 다 떠나가니까 한 번쯤은 올릴 거라고 봐요. 그럼 금리 한번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전부터 계속 했던 게 선제적으로 해야 된다. 왜? 미국이 금리 한번 올릴 왜냐면 인플레이션이 잡아지지가 않으니까, 인플레이션이. 그러니까 미리적으로 이제는 금리의 격차를 위해서라도 우리나라가 이제 한 번쯤은 미리 조금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물론 뭐 가계부채 문제도 있겠고, 금리가 올라가면 경기가 더 위축이 되니까 이런 문제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사실 못 올라왔었죠. 근데 저는 그게 이제 나중에 악수가 될 거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죠. 지금 와서 지금 2%까지 벌어졌습니다. 금리의 격차가요, 지금 이 정도로 벌어지면은 진짜 답답합니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분명히 올라갈 거고, 지금 제가 걱정하는 거는 이제 채권금리예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대출금리 분명히 또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은행들이 여러분 쫄 거예요. 더 쫄 겁니다, 아마 이제. 그리고 만약에 갱신이 다가와서 운이 좋게 연장을 하신 분들은 아마 이자 때문에 더 놀라실 거예요. 뭐 시장에선 그러죠. 뭐 금리가 많이 떨어졌다, 뭐 대출금리 낮아졌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거는 옛날 얘기고, 지금 채권금리가 이제는 다시 한번 꿈틀거리고 있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이제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대출 금리가. 그렇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게 진짜 안 좋아지는 거죠. 또 한 가지 뭐예요? 경기가 더 위축이 되겠죠. 우리나라도 이제 따라 올라갈 가능성이 커진다 그랬죠.
한 번쯤은 올릴 가능성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은 더 경기가 위축이 돼요. 가장 원했던 건 그거였거든요. 제가 가장 원했던 게 작년부터 제가 말씀드렸죠. 상반기 어렵고 하반기부터 좀 풀렸으면, 이게 제가 가장 원했던 시나리오거든요.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그러려 그러면 우리나라가 상반기에 과감하게 금리에 대해서 올려서 확실히 물가를 잡아나가는 것, 이런 것들이었는데 지금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소상공인 자영업자 입장에서 보면은 더 경기가 위축이 되고 어려워질 거다. 대출금리 올라갈 거고 상환 이런 거 은행에서 이제 여러분을 쫀다는 거죠. 그래서 금융당국은요 9월 달에 정책 서민금융 발표를 합니다. 이게 확대 발표하거든요. 요게 9월에 예정돼 있어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은 이거 발표되는 거를 기대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상 포함이 되거든요. 이게 정책 서민금융 확대 발표예요. 이때 무슨 예가 나올지는 이제 보셔야 됩니다. 어떤 내용이 나올지. 이게 왜 나왔냐면 자영업자분들, 소상공인분들 9월 달에 뭐 하죠? 만기 연장 종료되고 상환유예 종료가 됩니다. 그럼 상환하셔야 되는 분들이 생겨요. 물론 뭐 정부가 2028년까지 길게 한다더라. 그건 뭐 팩트이긴 한데 일단은 상환을 유예시키는 거는 끝난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고민을 하고 있어서 9월 달에 정책 서민금융 확대 발표를 합니다. 요때 무슨 내용이 나올지가 이제는 초미의 관심사인 거예요. 자영업자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왜? 취약계층이다 보니까. 요거 제가 나오는 대로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계속 그 목소리가 나오겠죠. 이 안에 어떤 내용이 담기겠다. 분명히 햇살론 얘기도 담길 거고요. 그러니까 서민 정책, 금융 정책이 아마 담길 거예요. 아무튼 나오는 대로 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요거 지금 앞두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가장 또 원하는 그 목소리 높이고 싶은 게 은행들은 과연 뭐 하냐 이거예요. 제가 작년부터 계속 얘기했죠. 눈에 보이잖아요. 이번 연도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 어렵다 이거야. 은행들은 뭐 하냐 이거예요. 은행들은 도대체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한테 고리로 대출을 해주고 그거를 갖고 가면서 사회적 책임은 안 지려고 하는 게 저는 되게 뭐라고 할까요? 분노스럽습니다. KB금융이요 분기 사상 최대 이익을 냈어요. 1조 5천억 원입니다. 분기예요. 분기. 이게 1년이 아니라 분기입니다. 사상 최대예요. 그렇게 뭐 어렵다 맨날 은행들도 보십시오. 이게 1일 전 얘기입니다. 1일 전. 어제 나왔던 얘기예요. 수수료 이익 등 비이자 수익, 이자 수익은 뭐예요? 여러분의 대출 이자를 해서 수익을 내는 게 이자 수익이고요. 비이자 수익도 있습니다. 말은 비이자 이익 확대로 최대 이익을 냈다 하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은행들은 뭐하냐 이거예요. 지금 자영업자 지금 죽게 생겼는데 은행들은 지금 사회적 책임을 왜 안 지냐 이거예요. 제 말은. 그냥 답답한 겁니다. 지금 너무 답답해요. 그러니까 제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모르면 이런 얘기를 내가 안 할 거야. 분명히 못하겠죠. 그런데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저한테 막 얘기해 주잖아요. 댓글로. 그냥 너무 아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 그럼 금리가 이번 미국 금리가 또 높아지네. 우리나라 또 따라 올라갈 가능성 커지죠. 일단 채권 금리는 분명히 반응을 할 거고. 물론 조금 안심스러운 거는 어제 미국 시장에서 오히려 채권 금리가 좀 떨어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이제 은행채가 분명 오를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대출금리 분명히 올라갈 거고, 그럼 대출금리 올라가면 이제 소상공인 분들, 자영업자 분들 이거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들죠. 은행들은 사상 최대 이익을 누리고 있는데 사회적 책임은 전혀 눈에 보이지도 않죠. 정부는 지금 재정 아낀다고 얘기하면서 재정 지출 늘리지도 않죠. 이거 진짜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이걸 돌아가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의 과거처럼 정부가 해준다, 은행이 한다 그러면 가만히 있다가 이게 그런가 보다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 알고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높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 여러분 함고 여러분과 같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거고, 뭐 하고 있어요? 돌아가는 걸 알려드리는 거잖아요. 누가 이런 얘기 하지도 않잖아요. 다들 뭐 부동산, 뭐 주식, 막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이런 걸 해석하지, 소상공인 자영업자 입장에서 지금 경제를 해석하는 사람이 왜 없나 저는 불만스럽습니다. 가장 지금 취약계층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이고 특고 프리랜서 분들인데 답답한 거죠, 제 입장에서. 그래서 계속 제가 목소리를 내고 있고, 여러분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 안타깝지만 더 긴장하셔야 돼요. 안타깝지만 더 허리띠 졸라매셔야 되고요. 안타깝지만은 더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 그래서 뭐 해야 된다? 정부와 은행이 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은 나서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계속 여러분 그 여정 채널 보시면서 어떻게 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또 정책이 나오는지, 또 어떻게 내 입장에서 내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거,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를 항상 여러분 매일매일 체크를 하시면서 보시면 되겠고, 영상 긴 것도 많아요. 그러면 그냥 설거지 할 때 아니면 청소할 때 그냥 손은 일하잖아요. 여러분 막 일할 거 아닙니까? 그럼 귀로는 듣고 손으로는 일하시고 이러면서 매일매일 여러분 체크를 꼭 해주십시오. 자, 오늘 정보 여기까지입니다. 자, 우리 여정 가족님들만 남아 계시고요. 우리 여정 가족님 아니신 분들은 구독해 주셔야죠. 예, 구독해 주셔서 여정 가족이 되어 주시면 하나의 우리 가족이 됩니다. 자, 우리 여정 가족님들 지금 상황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린 여정 가족이에요. 그죠? 항상 제가 정보를 계속 드리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미래를 조금 대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댓글 많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의견 많이 남겨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께서 오늘도 이제는 한 분께서 또 댓글을 주셨어요. 감사하게도 제 정보 보고 이번에 또 그 삼성전자 가서 에어컨 사셨다. 그래서 이미 지자체랑 얘기를 해서 지원 받기로 해서 이제는 에어컨 이제 구매를 한다, 이런 댓글도 좀 더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잘 하신 겁니다. 그죠? 지원 받는 거 이제 확인해 보고 확실히 지원 받는다고 확인이 됐고, 그런 다음에 이제는 또 에어컨 구입하러 가시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러한 소소한 정보들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정 가족의 힘이고,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금리가 오르죠. 그 다음에 분위기가 안 좋아요. 그죠? 거시 경제가 안 좋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입장에서.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으시면서 힌트를 얻으셔야 돼요. 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그죠? 어려우면 더 허리띠 졸라매야 되겠다. 물론 더 이상 졸라맬 허리띠도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어려우신 분들은 정말 어렵거든요, 지금. 하지만은 이제는 제가 그럴 때마다 이제는 정부가 주는 정책들, 혜택들, 이런 거를 제가 계속 그래서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편에서, 여러분 입장에서 세상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경제 비서가 되어드릴게요. 여러분과 늘 함께하는 여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여정 가족님들 같이 또 인사해 봅니다. 뭐 지금 환경이 이렇게 돌아가더라도 우리는 잘 될 겁니다. 그죠? 우리는 잘 될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또 외쳐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